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제3과목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CGMP 부분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2회입니다. 모의고사 2회 28번. 모의고사 2회 28번 18쪽 모의고사 2회 봉투 모의고사 2회 18쪽 28번부터 해설을 할 거고요. 이 CGMP 부분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세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이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시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GMP 2조. 항상 법 보면 제 2조는 뭐죠? 용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보기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했는데요. 품질 보증이라는 말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이죠.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품질 보증이라고 한다. 품질 관리 아닙니다. 품질 보증입니다. 포인트 하나 잡고 가셨습니다. 자, 2번. 불만이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정보다 라고 했었죠. 외부 정보. 이게 키포인트였죠. 내부 정보 아닙니다. 제품이 규정된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외부 정보를 불만이라고 한다. 주관식 대비하세요. 3번.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공정을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제조 공정 중에 적합 판정 기준,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즉,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적합 판정 기준이죠. 공통으로 들어갈 건 적합 판정 기준이고요. 적합 판정 기준은 에 대한 설명. 적합 판정 기준은 뭐죠? 적합 판정 기준이란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측정법을 적합 판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적합 판정 기준이라면요. 키워드는 뭐냐면요. 수적인 제한이에요. 숫자 이런 거. 범위, 수적인 범위 또는 적절한 측정법 같은 거. 측정이라는 건 숫자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 이런 것이 바로 적합 판정 기준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실게요. 1번부터 4번까지 해설을 해보면 화학적 방법, 기계적인 방법, 온도, 적용 시간과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청정도를 유지하는 모든 활동, 이런 거 뭡니까? 청소죠. 2번 규정된 조건 하에서 표시되는 값과 표준기계의 참값을 비교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체중계 때 표시되는 값, 체중계에 표시되는 값하고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체중계가 0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내 살이 더 나가 보이거나 덜 나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교정이죠. 3번 재처리해서 품질을 적합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재처리해서 품질을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는 건 재작업이죠. 4번 제조 및 품질과 관련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제조 및 품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에 달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키워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라는 키워드 나오면 뭡니까?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이 키워드 제가 잡아주신 거 다 하시고 화학적 막 이런 거 나온다. 이건 청소. 그리고 여기는 교정, 규정된 참값 비교, 교정. 그리고 재처리.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재작업. 그리고 이런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감사. 이런 키워드를 딱딱딱 보시고 이것은 뭐구나. 이것은 그렇구나, 이러한 단어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키워드로 잡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키워드만 외우시면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요. 꼭 잡고 가시고요. 29번부터 해설을 할게요. 작업장의 방충 대책. 방충이라는 거 아니요. 방충이라는 거 곤충이죠. 곤충 안 들어오게 하는 대책. 뭡니까? 일단 빛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빛이 막 새나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 구멍 같은 거, 이런 거 그 틈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충하기 위해서 창문은 차광을 하죠. 빛을 안 새 나가려고. 그리고 문 밑에는 스커트 같은 걸 달아놔가지고 문 밑에 막 벌레들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실내압을 실외보다 높게 하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구제를 위해서 구멍에 틈을 마련한다? 아니죠. 벌레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아예 열 수 없게 만든다. 잘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창문은요, 아예 열 수 없게 만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아예 열 수 없게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하냐요? 이 코로나 시국에 환기는 어떻게 합니까? 환기는요, 공기 조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합니다. 기계로 합니다. 3번 UV
살균 및 소독 효과를 위해서 창문은 차광되지 않게 하되. 맞아요. 이제 UV의 살균 및 소독 효과를 위해서 창문은 차광하지 않대. 아유 죄송합니다. 틀렸죠. UV의 살균 및 소독 효과 이런 거 아니고요. 창문은 차광하지 않대. 창문은요 차광합니다. 차광이라는 건 빛을 차단한다는 뜻이죠. 창문은 차단을 해야 됩니다. 빛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아예 그냥 깜깜하게 만드는 게 권장됩니다. 4번 문 상부에 스커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문 하부에 스커트를 설치합니다. 문 하부입니다.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를 방치하지 않는다. 이 뒤에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나 집이 될 수 있어요. 5번 보시면 실외압을 실내보다 높게 한다. 잘못된 얘기죠. 자, 공기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실외가 고기압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로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실외에 있는 벌레가 실내로 공기를 따라서 이동하겠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됐죠. 실내를 고기압으로 해야 되고요. 실외가 그럼 저기압이 되겠죠. 실내가 고기압이면 어느 한쪽이 고기압이면 다른 쪽은 저기압이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면 실내의 공기가 실외로 빠져나가겠죠. 이런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면 실내에는 벌레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실외는 관리를 안 하는 벌레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외를 고기압으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반대로 됐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0번으로 갈게요. 30번 보시면 CGMP 해설서에 명시된 글이다. 그래서 공기 조절의 방식, 공기 조절이란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죠.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도 제가 심화 문제집에서 다뤄준 부분입니다. 심화 문제집에서 제가 했는데요. 이 센트럴 방식하고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딨죠? 항상 이 공기 조절 방식은 CGMP 해설서에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센트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펜 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인데요. 센트럴 방식이라는 건 이제 화장품에 가장 적합한 공기 조절 방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방식은 센트럴 방식이라는 말을 합치면, 센트럴 방식이란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에어컨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센트럴 방식은 에어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에어컨 기능을 갖춘 공기 조절기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 방식인데 여름 겨울에 온도차가 큰 한국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방식이 가장 적합한 공기 조절 방식으로 CGMP 해설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많이 들어요. 이게 흡기구나 배기구 같은 걸 천장이나 벽에 또 설치를 하고, 덕트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온습도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돈이 많이 들지만 가장 적합하다. 그게 센트럴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기하는 방식하고 센트럴 방식을 합친 걸요,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은 비용적으로 바람직해요. 비용적으로는 바람직한데 기류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방식보다 공기류의 관리 성능은 떨어진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에는 적합하다. 가장 적합한 것은 센트럴 방식이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면 환기랑 에어컨을 합친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이 선호가 되기도 한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외워두세요. 이 두 가지 이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31번으로 가겠습니다. CGMP 해설서에 명시된 작업장의 청정도 등급 기억나시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은 클린벤치, 2등급은 제조실, 성형실, 충전실, 내용물 보관소,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시험실. 그리고 3등급은 포장실. 여기서 포장실은 2차 포장실을 말을 하는 거죠. 4등급은 어쩌고저쩌고 보관소들,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그래서 내용물 보관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관소들은 4등급이라고 제가 심화 문제집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이거 심화 문제집 꼭 훈련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어려워요. 어쨌든 같이 들어가실게요. 일단 클린벤치래요. 클린벤치는 1등급이죠. 청정도 관리 등급 1등급입니다. 청정도 엄격 관리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순환의 경우에는 클린벤치의 경우 1시간에 20회 이상 공기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1시간에 35회 정도로 공기순환을 한대요. 20회 이상이니까 적합하네요. 에어필터로서 미디엄 필터와 헤파 필터를 갖추었다 했는데 안 되죠. 클린벤치의 경우에는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클린벤치 부스까지 갖추어져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은 필터 3개가 모두 공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프리필터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니은으로 가보실게요. 차압 관리를 하면서 일단 뒤에를 볼게요. 2차 포장실. 2차 포장실의 경우에는 3등급이죠. 1차 포장실은요. 1차 포장실은 2등급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1차 포장실은 충전실로 보잖아요. 근데 2차 포장실은요. 2차 포장실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등급인데 3등급의 공기 관리를 차압 관리로 한다. 잘했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에어필터 없이 온도 조절만으로 관리를 한다. 에어필터가 3등급에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에어필터 중에 기초적인 필터는 있어야죠. 프리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방금 말을 꼬인 것 같아요. 에어필터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프리필터도 에어필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에어필터 없이가 아니라 에어필터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 에어필터 하나. 어떤 에어필터다? 프리필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에어필터 없이가 아니라 에어필터 한 개가 있어야 돼요. 프리필터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1차 일단 뒤에 먼저 볼게요. 성형실. 성형실이라는 건요. 립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립스틱 그 모양 만드는 곳, 그런 게 성형실이에요. 그럼 성형실도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기 때문에 2등급입니다. 근데 2등급인데요. 1시간에 18회 정도 공기순환을 한다 했는데 1시간에 10회 이상 공기순환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를 갖추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 2등급은요. 프리필터하고 미디엄 필터만 갖춰도 되는데 필요시에 헤파 필터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형실의 경우에는 1차 필터, 2차 필터만 갖추어도 되고 3차 필터는 선택사항으로 갖추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죠. 디귿은 괜찮습니다. 얘는 선택사항인데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괜찮은 거죠. 디귿도 괜찮고요. 리을로 넘어갈게요. 볼게요. 원료 측량실이라고 나와 있네요. 원료 측량실은 몇 등급입니까? 원료 측량실은 측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2등급이 되겠죠. 2등급의 청정도 등급입니다. 그래서 낙하균이 1시간에 31마리라고 했는데요. 2등급의 기준은 낙하균 1시간에 30개 거든요. 근데 30개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31마리면 30개를 지금 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낙하균이 1시간에 30마리 이하여야 하므로 얘는 지금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미음으로 가볼게요. 1시간에 21회 공기수단을 하며 부유균이 75마리가 떠다니는 3.3 세제곱미터의 클린벤치 했는데요. 클린벤치의 경우에는요. 1시간에 21회 공기순환, 1시간에 20회 이상 하면 되니까 괜찮고요. 부유균에 대한 기준은요. 1세제곱미터당 20개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3.3이죠. 3.3 세제곱미터에 75라고 했으니까 3.3분의 75 세제곱미터의 부유균 기준을 충족한다는 말인데요. 얘는 1등급이기 때문에 부유균은 20개 세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즉 3.3분의 75가 20보다 많으면 기준 초과고 20보다 같거나 적으면 기준 충족이라는 거죠. 계산을 해볼게요. 75를 3.3으로 나눴습니다. 22.72727가 나왔네요. 즉 20보다 높죠. 따라서 미음도 기준 초과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그럼 답은 디귿하고 비읍이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비읍 볼게요. 부유균이 8,800마리가 떠다니고 프리필터와 미디엄 필터만을 갖춘 55 세제곱미터의 제조실했는데요. 제조실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2등급이죠. 2등급의 제조실입니다. 따라서 2등급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형실처럼 1차 필터와 2차 필터만을 갖추어도 됩니다. 헤파 필터는 선택입니다. 헤파 필터는 고성능 필터인데요. 선택이고요. 부유균의 기준은 1세제곱미터당 200개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55, 기준이 55니까요. 55분의 8,800이 200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8,800을 55로 나눈 게 200보다 낮네요. 200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 충족입니다. 따라서 디귿과 비읍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해설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심화 문제집을 꼭 풀어보시고 훈련하시고 강의까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32번으로 갈게요.
32번은요. CGMP 해설서에 따른 세제를 이용한 설비의 세척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보시면요. 이 CGMP 해설서의 세제를 이용한 설비의 세척. 세제는요 사실 권장되지 않아요. 물로 권장하는데 물로만 청소하는 걸 권장하고요. 증기세척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세제는 설비 내벽, 설비 안에 남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게 잔존하면 그 제품에 그 이후에 만드는 제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잔존한 세척제의 경우에는 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잔존을 하니까요. 잔류를 하니까. 그래서 확인 후에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제가 잔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화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닦았다고 해서 미끌거리지 않군. 그러면 여긴 세제가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이건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성분을 분석해 보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GMP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제 세척 시 유의사항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란 말 없고요. 세제는 설비 내벽에 남기가 쉽다고요. 세제는 이런 말 없고요. 네, 디귿은 함정입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리을 이런 것도 없어요. 미생물의 번식을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세제로 세척을 했으니까 뭐 미생물의 번식을 야기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세제가 잔존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면 화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니은과 미음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